원주 학생 여러분, 정부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키영어 오늘은 9월 고3 모의고사 37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더보기라는 자료 출력해서 저랑 같이 봅니다. 다음부터 봅니다. rest assured 할 때는 이 rest가 이형식 동사예요. 일종의 상태 유지 동사입니다. 뭐 remain이라든지 keep이라든지 stay, 뭐만 상태를 유지하다, 이거와 비슷한 뜻이에요. 그러니까 안심이 된 상태를 유지하다니까 이게 안심하다입니다. 아시겠죠? rely on, 별표 3개입니다. 동의어를, 수능을 대비해서 동의어를 잘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rely on, 의존하다, depend on, resort to, turn to, count on. count on은 의존하다는 뜻이 있고, 두 번째는 기대하다는 뜻이 있어요. You can count on me to succeed. 넌 내가 성공하길 기대해도 좋아. 그 말이 되겠죠. fall back on.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데 누가 받쳐준다는 느낌. 뒤로 넘어질 때 그래서 의존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이 구역이 되겠고 together가 되겠죠. 구역을 together 함께하는 것이, 일하는 구역을 함께하는 것이가 동료, 동의어 별표 3개입니다. associate, coworker, peer 전부 다 동료가 되겠죠. 직장 동료입니다. properly는 적절히란 뜻도 있고 우리말답게 해석하면 지대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대로. recognize, 알아보다 in the first place. 이거 별표 3개 하세요. 중요한 어법입니다. 절이나 문장의 제일 앞에 쓰면, 문두에 쓰면 우선, 첫째로, 말을 막 시작할 때 in the first place 하면 우선, 첫째로 이렇게 어떤 연결어로 쓰이고, 두 번째, 문두가 아닌 곳에 쓰면은 애초에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이 경우는 문두가 아닌 곳에 쓰는 거예요. complicated, 복잡한 이거 notation은 기호나 기호 표기법이 되겠고, spring to mind는 머릿속에 떠오르다 뜻입니다. 스키그리한 단어는 꼬부라져 읽기 어려운 글자. 이 느낌 자체가 굉장히 꼬불꼬불하죠, 그죠? sign은 조짐, 징후라는 뜻을 쓰였어요, 여기서. 뭐뭐하는 기색, 조짐, 징후. put simply, 별표 3개 하시고, 요거는 원래 만들어진 게 앞에 being이 생략된 거예요. 분사구입니다. 근데 이 being이 조건을 나타내는 분사예요. 요 put은 put 3단변화가 3개가 똑같은데 여기서는 pp, 과거 분사 put입니다. 그러면 being pp를 쓰면 수동태 분사 구문이죠. 간단히 말해진다면 그 뜻인 거예요. 그러다가 하도 많이 관용구처럼 수거처럼 쓰이게 돼가지고 당연히 being 생략하고 모든 분사 구문에서 being은 생략 가능하죠. 그래서 being 생략하고 이렇게 쓰게 된 겁니다. 관용구 내지 수거처럼 간단히 말해서 그런 뜻이 되겠고, 역시 똑같이 앞에 being이 있다가 생략하게 된 being simply put, simply라는 간단이라는 부사의 위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부사 위치를 바꿔서 simply put 똑같습니다. 두 개가 다 간단히 말해서로 정착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deal with 다루다. deal in은 뭡니까? 거래하다는 뜻이죠. deal with는 다루다, deal in은 거래하다. 자, 여기까지 정리했습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순서 문제인데 제시문을 먼저 보면 아마도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은 have seen, have 다음에 또 and 또 have understood, 이 understood도 pp죠. 공통이고 병렬 이런 구조인데, 그리고 요 some mathematical writing이 it가 되겠죠. 어떤 시점에서 여러분은 어떤 수학적인 글을, 수학에 관한 글을 보고서 이해하지 못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쵸? have pp 경험을 나타내는 게 되겠죠. 그 뒤에 바로 이어지는 게 A로 할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복잡한 기호 표기들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다? 이게 연결이 매끄럽진 않아요. 그 다음에 B를 봅니다. 여러분은 첫 번째가 아닐 것이라서 따라서 안심해라. 아하. 어떤 수학적인 글을 보고 이해를 못한 사람이 여러분이 그 이해 못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니까 안심해라. 나 바보야 라고 괴로워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안심해라. 그 얘기가 되겠죠. B가 유력합니다. C를 가면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그 글이 어떤 글이 수학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학적인 무엇인가가 진행 중이어야 한다. 이 간단히 말해서라는 거는 요지 내지 요약을 나타내는 거예요. 요지 내지 결론을 나타내는 연결어가 옵니다. 그럼 이 앞에 바로 앞에 나오는 것은 뭔가 수학적인 것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B가 제일 맞죠? B를 일단 갑니다. 여러분은 그 수학적인 글을 읽고서 이해를 못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안심해라. 심지어 투부정사가 있죠? 관계대명사 목적격 됐던 위치가 생략되어 있고 투부정사구 안에 들어가 있죠. 자, 보겠습니다. 안심해라. 심지어 전문적인 수학자들 역시도 때때로 자신들이 살펴보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동료들과의 어떤 토론에 의지해야 한다. 전문적인 수학자도 수학적인 글을 보고 다 이해한 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러나 애초에 in the first place가 문두가 아닌 곳에 쓰였기 때문에 애초에라고 해석해야 되죠. 그러나 애초에 어떤 글이 수학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어떻게 알아보는가? 여기서 C로 가면 간단히 말해서 뭔가 A로 가야 되겠죠? 어떻게 알아본다? 수학적인 거 어떻게 알아본다? 복잡한 기호, 뭐 베타, 알파, 사인, 코사인 이런 복잡한 기호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 있다는 거죠. 복잡한 기호를 보면 이거 수학이구나 라고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버트로 돼서 연결되게 되겠죠. 버트 앞을 봅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를 수도 있는 그런 복잡한 기호, 그 모든 이상한 대시, 이렇게 줄이 쳐져 있는 거, 그리고 꼬부라진 글씨, 그리고 글자들은 명백한 조짐이다. 수학에 관한 글이라는 명백한 조짐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 많은 것들은 실제로는 꽤 현대적인 것이다. 이 실제로라는 말은 논리 직진을 강조할 때 쓸 때가 있고 논리 반전을 강조할 때 쓸 때가 있어요. 여기서는 논리 반전입니다. 뭐랑 다르다? 어떤 기대나 예상과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논리 반전이야. 실제로는 대부분의 수학 기호는 꽤 현대적인 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복잡한 수학 기호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학은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 그 많은 대시들과 꼬부라진 글자들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그쵸? 그 다음 여기서 A의 뒷부분 색깔을 좀 바꿔서 보겠습니다. 수학이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는 거죠. 어떤 기호들이 현대적인 기호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수학이 오랫동안 행해져 왔다. 그 뒤에 받아가지고 간단히 말해서 이런 얘기죠. 우리가 그것이 수학이라고 플러스 투부정사 수학 대절 투정사후 안에 들어가 있죠. 우리가 그것이 수학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뭔가 수학적인 것이 진행되고 있어야 한다. 자, 여기 봅니다. 여러 차례 했었죠. Thing, body, one, where. 한 단어짜리 형용사, 단일 형용사가
단일 형용사가 원래 명사 앞에서 쓰는 것이 원칙인데 thing, body, one, where로 시작하는 부정대명사 네, 바로 뒤에서 단일 형용사 쓰게 돼 있죠.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별표 3개짜리입니다. 수능 어법 문제 자주 나옵니다. think, body, one, where 뒤에 단일 형용사가 뒤에서 꾸민다는 사실. 이 경우는 쓰니까 뒤에 꾸몄죠.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그것이 수학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뭔가 수학적인 것이 진행이 되고 있어야만 한다. 됐죠? 이렇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뒤에 보면 대절이 있죠? 그 다음 여기까지 if절이고 주절이 나오죠. 만약 우리가 우리와는 익숙치 않은 언어로 기록된 심지어 기록된 언어 전의 시기로부터의 아주 먼 과거에 어떤 글을 다루고 있다면 그것은 때때로 알아보기 힘들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거랑 관련돼 있죠.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수학이다? 그것이 수학인지 어떻게 알아보느냐? 수학과 관련된 복잡한 여러 가지 꼬불꼬불한 글씨라든지 그 뭐 사인, 코사인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호가 나오면 수학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의외로 이러한 복잡한 기호들은, 수학 기호들은 꽤 현대적인 거라 그랬죠. 최근에 생긴 거고, 옛날 수학에 관한 글들은 그러한 복잡한 수학 기호를 많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수학에 대한 글인지 알아보기 힘들다. 이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러면 순서를 따져보면 어떻게 됩니까? 제시문에서 먼저 B로 가고 B에서 다시 A로 가고 A에서 C로 갔죠. 색깔을 보면 B, A, C입니다. 답은 2번인데 자, 3초 정리하겠습니다. 제시문에서 여러분이 수학적인 글을 보고 이해를 못했어요. B에 가서 그 이해 못한 첫 번째 사람이 아니니까 안심해라.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그런데 어떤 것이 애초에 수학에 관한 것이 글이라는 걸 어떻게 알아보는가? 복잡한 기호를 우리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다. 그쵸? 그러면 수학에 관한 글이라는 거죠. 근데 의외로 수학적인 기호는 꽤 현대적이라서 이런 현대적인 여러 기호가 만들어지기 오래전서부터 수학이라는 것은 행해져 왔다. 그래서 C에 가서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그것이 수학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수학적인 무엇인가가 행해지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연결되니까 B, A, C입니다. 여러분, 한킴 영어 오늘은 9월 고3 모의고사 37번을 공부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 동안에 어머니를 도와서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 여러분의 손길에 포스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May the force be with you. 감사합니다.